자, 오늘은 문순태 작가의 징소리입니다. 현대소설이고요. 일단은 작품의 전체적인 줄거리부터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화면을 띄워드렸는데 전체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한번 읽을게요. 칠복은 낚시꾼들을 방해하면서 징을 울리다가 종종 매를 맞고는 한다. 마을 사람들은 댐 건설로 호수에 잠겨버린 방울제를 떠나 매운탕 장사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칠복을 동정하면서도 그를 내쫓으려 한다. 원래 칠복은 일찍 부모를 잃고 외가에서 머슴처럼 살다가 도시에서 온 순덕과 결혼했다. 순덕은 곧 도시 생활을 원했고 결국 부부는 광주의 사글새방에서 어렵게 살아간다. 칠복은 농사품 파리로 번 돈을 들고 집에 돌아왔다가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한다. 이후 징을 들고 방황하던 그는 다시 마을로 돌아오지만 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마을 사람들은 결국 칠복을 버스에 태워서 쫓아낸다. 자, 이건 이제 전체적인 작품의 줄거리이고요. 현재 수특에 수록되어 있는 대목은 뒷부분이에요. 뒷부분. 자,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수특에 실려있는 대목 그 앞의 내용을 잠깐 보면은 칠복이 아내랑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딸이 태어나죠. 근데 아내가요, 바람이 나서 가출을 하고 말아요. 요 사건이 벌어질 때까지 이제 공간의 이동을 보시면은 방울제가 이제 칠복의 고향이고요. 이 고향이 댐을 건설하면서 수몰되게 됩니다. 고향이 수몰되고요. 이제 칠복의 식구들은 광주로 이사를 가게 되죠. 자,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칠복이는 어떤 상황에 처해집니까? 첫 번째, 고향이 수몰됐기 때문에 수몰로 인한 고향의 상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아내가 바람이 나서 가출했죠. 아내로 인한 그 심리적인 상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칠복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징을 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분출하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칠복이는 아내는 가출을 했고 딸이랑 같이 방울제로 돌아오게 돼요. 자, 근데 돌아와서 징을 치는 행동을 계속 반복합니다. 사실은 징을 치는 이 행동이 다시 이 방울제에서 쫓겨나는 원인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요. 자, 수몰된 이 마을에 이제 호수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 호수에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낚시하는 사람들이 이 징소리 때문에 낚시에 집중을 할 수가 없죠. 물고기가 안 잡히겠죠. 여가의 방해를 느낍니다. 그리고요, 낚시꾼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운탕 장사를 하는 고향 사람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낚시꾼들이 오지 않으니까 영업이 방해된다고 느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고향 사람들이 같은 고향 사람이었던 칠복을 쫓아냅니다. 이 스토리가 현재 수특에 실려있는 대목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작품에 대해서 요약적인 정보 좀 볼게요. 자, 주제는요, 수몰민들의 애환 그리고 아픔. 자, 갈래리 현대소설이고요. 단편소설, 그리고 이 작품은요, 연작소설이기도 합니다. 징소리 시리즈가 몇 개 더 있어요. 자, 성격 비판적이고요. 비극적이고 향토적입니다. 자, 세 번째, 징소리를 통해서 주인공의 정서를 형상화했다.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제 소설의 제목으로도 채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수몰된 고향에 대한 상실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출한 아내에 대한 심리적인 상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산업화 과정에서의 그 폭력성을 고발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시대고발적인, 사회고발적인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외적 갈등의 부분도 확인할 수 있는데 개인과 사회 사이의 갈등.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공간의 이중적인 성격. 댐이 건설되면서 호수가 마련되게 되는데 그 호수라고 하는 공간이 굉장히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호수에 와서 낚시하는 사람들은요, 아마 이곳이 터전이었던 사람들이 다수는 아닐 거 아니에요. 도시민들이 와서 낚시하면서 쉬는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주인공인 칠복이한테는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비극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중적인 성격을 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수특에 수록되어 있는 본문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본문입니다.
아내를 찾아다니느라고, 자, 아내가 바람이 나서 가출했잖아요. 그죠? 그 아내를 찾아 나선 거죠. 자, 시골에서 벌어온 돈마저 모두 깨먹어버리고 얼마 안 남은 산동네 사글새빵값마저 찾아 쓴 칠복이는 방울제에서 나올 때, 방울제가 바로 칠복의 고향 명칭이에요. 나눠 가진 군물인 징 하나만 들고 거렁뱅이 신세가 되어서 떠돌았다. 칠복이는 거렁뱅이 신세가 되어서 떠돌면서도 방울제에서 가지고 나온 징을 마치 그의 딸아이만큼이나 애지중지했으며 밤에 잠을 잘 때에는 그 징을 꼭 베고 잤다. 그런데 그 징을 베고 잘 때마다 이상하게 그 징에서 마치 방울제 할미산 너덜거이 와르르 허물어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오기도 하고, 또 어찌 들으면은 방울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흐느껴 우는 소리가 아슴하게 들려오고는 했다. 그때마다 방울제에 살던 시절이 눈에 선하게 떠올랐다. 자, 제가 형광펜으로 색칠해드리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뭐예요? 주인공 칠복이가 느끼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 볼 수 있죠. 칠복이는 징에서 고향 사람들이 그를 오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를 들은 뒤 딸 아이를 업고 꼬박 하루를 걸어서 방울제에 닿았다. 자, 중략 줄거리입니다. 칠복은 스물된 방울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댐 인근으로 와서 징 울리는 행위를 반복하고 낚시꾼들의 불만을 산다. 이에 낚시꾼들을 상대로 매운탕을 팔며 살아가게 된 방울제 사람들이 그를 내쫓아 버렸다. 자,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칠복의 징소리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낚시꾼들, 그 다음에 낚시꾼들을 통해서 장사를 하는 고향 사람들은요, 칠복의 징소리가 싫을 수밖에 없겠죠. 요거 때문에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강촌 영감님 부탁입니다요. 지발 쫓아내지만 마셔요. 다시는 해방치지 않겠구먼요. 이렇게 빌게요. 칠복이는 우르르 강촌 영감에게로 달라붙어 어깨 쭉지며 팔을 붙들고 애원을 하다가 그대로 무릎을 꿇고 비대발괄 빌었다. 이때 비대발괄 빌었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간절히 청하면서 비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이 모습을 본 봉구와 덕칠이 강촌 영감까지도 목울대에 모닥불이 타오르면서 시울이 시큰시큰했다. 자, 봉구, 덕칠이, 강촌 영감 전부 다 고향 사람들이죠. 그런데 목 울 때가 모닥불이 타는 것처럼 시뻘개지고요. 그 다음에 시울이 시큰시큰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칠복이를 쫓아내려고 하는 야멸찬 행동을 하는데 계속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애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의 심정이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안 가겠다면은 덕성몰이를 해서라도 내쫓을 거요. 자, 강촌 영감은 담배 연기를 허공에 토해내며 결연히 말했다. 봉구 덕칠이 팔만이 나를 내쫓지 마로. 고향에서 내쫓기면 어디로 갈 것인가? 이보게들 내 사정 좀 봐줘. 칠복이는 무릎을 꿇은 채 친구들의 아랫도리를 두 팔로 덥석 껴안으면서 통사정을 했으나 방울제 친구들은 도시 말이 없었다. 칠복이는 소리내어 울고 싶었으나, 자, 조금 더 올려봅시다. 이를 응등 물고 참아냈다. 강촌 영감의 말 맞다나 고향이 없어져 버린 판국에 고향 사람들인들 남아있을 리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칠복이 자신이 참 알 수 없는 일은 때때로 그의 눈에 방울제와 방울제의 옛 사람들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면서 그가 영락없이 방울제 사람들과 한데 어울려 살고 있는 환각에 정신을 가늠할 수 없게 된 거였다. 환각에 지금 네모 박스 쳐 있죠. 현실적인 부분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이 주인공인 칠복이가 환각의 상태에서 보는 어떤 이미지예요. 자, 어떤 이미지를 보고 있느냐? 방울제를 삼킨 호수의 물도 거대한 댐도 보이지 않고 낯익은 하늘, 반갑게 맞아주는 마을 사람들만이 눈에 가득 들어오고, 그럴 때에는 정월 대보름날 밤 매기굿을 할 때처럼 어깨가 들썩거리면서 공중공중 춤을 추고 싶어져 징을 찾아들고 나서는 거였다. 일단은 지금 이 환각의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요, 댐이 없어요. 호수도 없어요. 수몰되기 이전의 고향의 풍경이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정월 대보름날 밤처럼 어깨가 들썩거리고 춤을 추고 싶어져서 징을 찾아서 징을 쳤단 소리겠죠. 징을 치는 이유가 여기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다가 온몸이 흠뻑 땀에 젖은 채 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방울제와 낯익은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고 호수의 물만이 그를 삼킨 듯이 넘실거리고 댐은 더욱 하늘답게 높아지는 듯 싶었다. 자네 정신 말정은 있게 하는 소리네만 좋은 얼굴로 헤어지세. 지발 부탁이니 지금 떠나도록 혀. 자, 내려갑시다. 자, 강촌 영감이 볼멘 소리로 그러나 약간은 사정적으로 말하고 나서 칠복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서 일으키려고 했다. 내일 아침 떠나라 하고 싶네만 정은 단칼에 자르는 거이 좋은겨. 무슨 얘기예요? 지금 하룻밤 정도는 재워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지금 당장 떠나라고 합니다. 근데 칠복이 혼자 떠나는 게 아니에요. 칠복이가 누구랑 왔어요? 예, 가족이 하나 있죠. 딸이랑, 어린 딸이랑 있는데 지금 바로 이제 쫓겨나는 상황입니다. 고향에서 내쫓기는 상황. 자, 칠복이는 아이를 업고 천천히 일어서서 희끄무레한 램프 불빛에 비쳐 보이는 침울하게 가라앉은 마을 사람들의 얼굴들을 하나하나 가슴속에 깊이 새기면서 찬찬히 뜯어봤다. 그의 눈에서는 금방 눈물이 소나기처럼 쭈르르 쏟아질 것만 같았다. 핑 서둘러 나가면 광주 나가는 버스를 탈 거요. 강촌 영감이 앞서 술청을 나가면서 하는 말이다. 강촌 영감을 따라서 칠복이가 고개를 떨고 나갔고 뒤이어 봉구와 덕칠이 팔만이가 차례로 몸을 움직였다. 봉군의 주막에서 나온 그들은 칠복이를 앞세우고 미루나무가 두 줄로 가지런히 비를 맞고 늘어서 있는 자갈길 구신장로를 향해서 어둠 속을 걸었다. 그들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쵸? 지금 뭐 기분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같은 고향에 살던 주민인데 쫓아내는 상황이니까 이야기를 나누기 어렵겠죠. 칠복이의 등에 업힌 그의 딸아이가 켈록켈록 기침을 하자 바짝 뒤를 따르던 봉구가 잠바를 벗어서 덮어 씌워 주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봉구는요 칠복이랑 어린 시절부터 같이 지내던 친구예요. 친구의 딸이 이제 기침하고 있으니까 가서 잠바를 덮어주는 행위. 이거 뭐예요? 친구였던 이 칠복이를 쫓아내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칠복의 딸아이가 기침을 할 때 잠바로 덮어줍니다. 빗방울은 점점 굵어졌고 호수를 훑고 온 물에 젖은 가을바람에 으스스 몸이 떨렸다. 이따금씩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들이 헤드라이트로 눅눅한 어둠에 이 구석 저 구석을 쿡쿡 쑤셔대면서 바람처럼 내달았다. 조금 더 올려봅시다. 자동차의 불빛이 길게 어둠을 가를 때마다 칠복이를 앞세우고 걷는 방울제 사람들의 가슴이 마치 총을 맞는 것만큼이나 섬찟했다. 왜 그럴까요? 같은 고향에서 생활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쫓아내고 있잖아요. 양심에 찔리는 거죠. 그래서 가슴이 마치 총 맞은 것처럼 섬찟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신장로의 당도에서 조금 기다리자 읍으로 들어가는 헌털뱅이 버스가 왔으며 그들은 서둘러서 차를 세우고 칠복이를 밀어 넣었다. 징언고향 다시는 오지 마로. 봉구가 1,000원짜리 2장을 칠복이의 호주머니에 푹 쑤셔 넣어주면서 울먹울먹한 목소리로 말했다. 역시나 친구였던 봉구가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는 거죠. 칠복이가 무슨 말인가 하는 것 같았으나 부르릉 버스가 굴러가는 바람에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버스가 어둠 속에 묻히고 자동차 불빛이 보이지 않게 되어서야 말없이 돌아섰다. 한사코 가기 싫다는 칠복이 부녀를 억지로 버스에 태워서 쫓아보낸 그날 밤. 자, 이제 칠복이하고 칠복이 딸은 버스 타고 갔어요. 그날 밤입니다. 방울제 사람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후드득 빗방울이 굵어지고 땅껍질 벗겨가는 소리가 드세어질 무렵 봉구는 아까 칠복의 친구 잠결에 어슴푸레하게 들려오는 징소리에 퍼뜩 놀라서 일어나 앉았다. 징소리요? 칠복이는요 버스 타고 갔잖아요. 근데 징소리가 왜 들릴까요? 다시 왔을까요? 야, 계속 봅시다. 아니 이 밤중에 무슨 징소리단가? 그는 마른 기침을 토해내고 삐그덕 방문을 열어서 송곳 하나 박을 틈도 없이 꽉 들어찬 어둠에 여기저기를 수석여 보았다. 어둠 속에 어디선가 딸을 업은 칠복이가 휘주근하게 비에 젖은 채 바보처럼 벌쭉벌쭉 웃으면서 불쑥 나타날 것만 같았다. 칠복이가 진짜 눈에 보였다고요? 아니죠.
나타날 것만 같았다. 기분이 그랬단 얘기예요. 나타난 게 아니고. 그는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자리에 들어 아내의 톱상스러운 허리를 꼭 껴안고 잠을 청하려고 했으나 땅껍질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 사이사이로 징소리가 쉬지 않고 큰 황소 울음처럼 사납고도 구슬프게 들려왔기 때문에 잠시도 눈을 붙일 수가 없었다. 어쩌면 바람 소리와도 같은 그 징소리는 바로 뒤란에 아카시아 숲계에서 가깝게 들린 것 같다가도 다시 댐 쪽으로 어슴풀에 멀어져 가곤 했다. 바람 소리인지 징소리인지 확실치 않죠. 네. 진짜 칠보기가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봤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수특에 수록되어 있는 본문이었고요. 자, 이제 문제 한번 봅시다. 자, 1번 문제. 자, OX 문제네요. 첫 번째, 칠복은 잃어버렸던 징을 되찾느라 그동안 벌었던 돈을 써버렸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죠. 자, X.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촌 영감은 다른 마을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칠복을 마을에서 내쫓는다? 마을 사람들이 반대했나요?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칠복을 내쫓으려고 했죠. 영업에 방해가 되니까. 역시나 X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봉구는 마을을 떠나게 된 칠복 부녀에게 동정을 표하면서 칠복을 배웅한다. 그래서 칠복이 딸한테 잠바도 덮어주고 그리고 나서 돈도 쥐어주고, 그쵸? 자, 세 번째는 O.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 네모 박스에 들어가 있는 이 환각, 누구의 환각이에요? 칠복이의 환각이죠. 이 환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4번이 틀렸죠. 방울제 사람들이 칠복을 마을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내세우는 구실, 이걸 명분으로 내쫓았던 건 아니었죠. 자, 요게 틀렸고,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5번은 맞습니다. 한번 읽어나 봅시다. 보기 1번. 칠복이 징을 들고 춤을 추게 되는 이유. 그쵸? 요거 때문에, 이 환각 때문에 자꾸 징을 치게 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선지 2번. 타향을 떠돌던 칠복이 고향에 돌아오면서 겪게 된 현상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울제 사람들과의 유대에 대한 칠복의 그리움이 투영되어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방울제의 모습을 현재 상태와 다르게 지각하는. 현재 상태는 뭔데요? 수물됐죠. 근데 환각에서는 수물되지 않았죠. 다르게 지각하는 칠복의 정신 상태를 보여준다. 예, 다섯 번째 선지 맞는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자, 3번 문제는 초점 화자에 대한 문제인데 일단은 박스 안에 있는 초점 화자에 대한 설명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소설에서 말하는 이가 서술자라면은 사건을 보는 주체는 초점 화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인칭 소설에서 이야기 밖의 서술자는 작품 내부의 특정 인물을 초점 화자로 삼아서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독자들이 그 인물의 시각을 통해서 이야기의 상황을 수용하게끔 할 수 있죠. 자, 이 징소리의 서술자 역시 이야기 바깥에 있으면서 경우에 따라서 초점 화자를 바꾸어 가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A 대목과 B 대목에서 각각 초점 화자인 인물이 누군지, 그렇다면 A 대목과 B 대목이 초점 화자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초점 화자의 인물이 누군지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대목에서 독자들이 그 인물의 어떤 심리에 주목하게 될지 설명해 보자. 자, 일단은 A 대목 한번 올라가 볼게요. A 대목은 요거였습니다. 여기 있네요. 자, 그때마다 방울제에 살던 시절이 눈에 선하게 떠올랐다. 누구의 시선이에요? 주인공 칠복의 시선이죠. 고향에 대해서 굉장히 그리워하는 장면. 네, 요게 A 대목.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B 대목은요. 이제 칠복이 부녀를 내쫓고 집에 돌아와서 계속 싱숭생숭한, 그리고 심지어는 징소리를 듣게 되는 봉구의 대목이죠. 예, 이게 B 대목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 3번 요렇게 이제 쓸 수 있죠. A 대목은 칠복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어떤 심리에 주목하느냐? 칠복이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주목했다. 그 다음에 B 대목은요. 봉구의 시선으로 보았고요. 여기서 이제 봉구의 어떤 심리에 주목했느냐? 봉구의 죄책감 또는 미안함에 주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보시면은 이제 마무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